분야의 또 질문들을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요. 지난 8월에 문화도시 이제 지정을 위한 그 평가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몸을 사려버렸냐면, 자기들 그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이 접촉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그날 가서 그래도 개괄적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침에 이제 가서 이 접촉을 하는데, 일체 누구랑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엄격하게 그 진행을 하고, 그런 결과 이제 저희들이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정말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커다란 케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로 이 지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광양이 문화도시다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결단코고 예비자를 빼고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문화가 더 풍성한 그런 도시로 갖고 가겠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이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없는 데는 없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난 아이들이 이제 또 학교를 다니고 또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이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 다문화 가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또 우리 시의 하나의 시민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시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다문화 어린이들이 아직은 소수이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소외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시에서 앞으로 다문화 어린이들 자연스럽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첫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회가 그 조례에 의해서 1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대개 이제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장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 자체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거이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뭐 관광 개발을 한다든지 뭐 어떤 관광 행정을 할 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을 머리 갖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일단 우리가 항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고도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게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이런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상식 수준의 관광의 중요성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어서 아까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자주 받겠다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관광의 어떤 방향을 정립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지가 중요하고 사람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뭐 어떤 추진하는 사업이 타격을 막 결정적으로 받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업무가 이렇게 서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지. 뭐 일단은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선제적으로 탄소 중립 시책을 이제 펼쳐 나갈 건데,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이 탄소, 그러니까 완벽한 그러면 탄소 중립 산업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건데, 현재 우리 포스코란다든지 일반 기업들은 지금 사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이제 뭡니까, 탄소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포집하는 그런 기술, 또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탄소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될 것 같고, 이제 신산업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이 탄소 중립 산업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나왔던 게 수소 산업. 수소 산업은 정말 완벽한 탄소 중립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우리가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이나 또 앞으로 그 데이터 산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탄소 배출이 뭐 적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제 수소 산업 자체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 이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물론 2015년경부터 이 선진국에서 이 수소 산업에 정말 엄청난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별로 보면은 나름대로 수소 산업에 대한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도시들이 꽤 있는데,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그린 수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스코에서 부생 수소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쪽 어딥니까? 여기 여수 무슨 섬이죠 여기? 묘도. 묘도에 이제 또 거기에 뭐 천연가스를 활용한 또 수소 산업.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린 수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블루 수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에 지금 우리가 수소 배관망을 깔자,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우리 광양 지역에 수소 배관망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3시장이 모여서 각 시에서 이제 이렇게 제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의했던 것이 3시를 관통하는 수소 배관망을 깔아서 앞으로 수소 산업에 대체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의 없이 다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에 먼저 깔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 배관망을 깔아서.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소차도 이제 보급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수소 이렇게 이제 뭡니까 충전소, 충전소 하나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게 한 30억이 넘다 그러더라고요. 3, 4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휘발유 주유소 하나 만들면 뭐 3, 4억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수소 충전소의 비용을 낮추는, 충전소 만드는데 비용을 낮추는 것이 이제 핵심 관건입니다. 자동차 생산 공장이 참 유치가 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철강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생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 현대자동차를 유치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한 이후로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수소 자동차의 한정해서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율촌 이산단 지금 그건 우리 지역은 아니고 여수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것만 만들어져도 우리 광양항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외국으로 이렇게 그 수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양항이 자동차 산업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를 그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광양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여기다 자동차 공장 하나 만들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 뭐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율촌 이산단의 가능성을 한번 놓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선에 그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실은 지금 역걸음을 치고 있다가 지금 감소세로 또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진 해운이 침몰된 후에 계속 이렇게 비실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이제 현실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말 한진 해운 침몰을 막아보려고 참 동분서주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 물동량이 300만 개를 좀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이게 배후 부지 있지 않습니까? 배후 부지를 저는 추가로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지금 북측 배후 부지는 뭐 앞으로 이제 쉽게 될 것 같고, 그다음 시풍 산단도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넓게 지정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개발될 율촌 이산단 여기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임대료가 뭐 거의 뭐 공짜다시피 하니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걸 토대로 해서 300만 개를 채우자. 우리 광양 인근에서, 그러니까 여수, 순천 그런 광양만권에서 300만 개를 채우고, 일단 300만 개가 채워지면 자립항만의 기초가 닦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도권 화물도 물론 지속적으로 유치해야겠지만 우선 우리 전남의 화물을 유치하자 2단계로. 전남의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게 그 철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송정에서 출발해갖고 부산까지 가는 경전선을 현재 지금 단선 비전철로 거의 10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선 전철화를 통해서 전남 내륙의 화물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500만 개 정도 달성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전국의 화물을 유치를 하면 1000만 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걸 목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주 험난하죠. 험난하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낫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광양신문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지역 신문이고 구독자 수도 가장 많고 또 이제 권위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광양신문 논조도 보고 또 기사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광양신문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명성, 그 다음에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의 사명, 이런 것들을 정말 고고하게 지켜나가면서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신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